반갑습니다. 주식장터 송필호입니다. 오늘 7월 12일이네요. 오늘 금요일 방송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시장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최근 강조해드린 원전 관련주와 바이오 관련주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가질 종목, 한번 두 종목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을 참고하시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시장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이번 주 시장은 어제까지만 해도 시장이 상당히 좋았죠. 특히 이번 주에는 이제 지난주 주말에 이제 미국의 고용부에서 노동보고서를 발표했죠. 그러면서 실업률이 4.1%가 상승하면서 고용지표가 부진하게 나온 것이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이번 주 초반은 좀 흐름이 좋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파월 의장이 이제 의회 청문회에 참석을 했죠. 상원, 하원 의회 청문회에 참석을 했는데 가장 이제 결정적인 발언이 그거죠. 연준이 목표치로 하고 있는 연준의 그 연간 물가지표 2%대 진입을 하지 않아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면서 미국 증시가 그제죠. 그제는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마감한 새벽에 마감한 미국 증시는 6월 CPI가 이제 발표가 됐죠. 근데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오면서 오늘 미국 증시가 급등을 할지 알았는데 오히려 빅테크 기업 중심으로 오늘 차익 매물에 출회되면서 오늘 미국 증시는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국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요. 우리가 S&P 500, 500 그러죠. 그러면 S&P 500이란 것이 미국의 대표 기업들의 500개 종목을 우리가 지수화시킨 것이 S&P 500이죠. S&P 500이죠. 그 500개 종목 중에서 오늘 그래도 한 400개 종목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크게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400개 종목이 상승을 했다는 것은 그동안 미국 시장은 쏠림 현상이 상당히 심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오늘 새벽에만 미국 증시에서는 중소형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면서 미국의 시장이 약간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난해부터 미국 증시는 이 빅테크 기업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였는데 오늘 새벽에 매막한 미국 증시에서는 이 중소형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넥셀 2000, 넥셀 2000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중소형주를 종목들을 지수화시킨 거죠. 넥셀 2000 지수는 3.7%나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시장에서 서서히 색깔이 좀 바뀌고 있지 않냐,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바뀌었으면 좋겠을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이와 같이 고용지표, 물가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9월에 이제 연준이 금리나 확률이 크게 높아졌죠. 그 전에 계속 70% 정도 유지했던 것이 9월에 금리 인하가 90% 이상 인하할 것이다.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의 가장 수혜주가 뭔가를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겠죠. 우리가 금리 인하의 가장 수혜주는 고포주입니다. 고포주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고포주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이오 관련주죠. 바이오 관련주고. 그 다음에 2차전지 같은 성장주를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같이 바이오 관련주는 이제 앞으로 금리를 인하할수록 수혜가 예상되는 섹터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바이오 섹터를 많이 강조를 해드렸죠. 그러면 오늘 자 바이오 섹터하고 그 다음에 원전 섹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새롭게 좀 안 어울리는 종목 중에 좀 관심 가질 종목을 좀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하시라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먼저 바이오 이야기를 하면요. 바이오는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죠. 금리 인하 최대 수혜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주가 바이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지표가 부진하고, 그 다음에 CPI도 지금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연준이 9월부터 금리 인하 정책을 실시할 가능성이 크죠. 그럼 우리나라 대표적인 고포주인 바이오가 계속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 허가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죠. 특히 오늘 HLB 같은 경우는 좀 약세로 보였죠. HLB 같은 경우는 신약 허가 신청을 10월 달에 신청한다. 그러면 기간이 상당히 많이 딜레이 되니까 좀 오늘 HLB는 약세로 보였지만, 그 다음에 이제 8월 22일이죠. 다음 달 신약 개발, 신약 허가 기대감이 적용한 오늘 유한양행이나 오스케텍 같은 종목이 강세를 보이고, 또 오늘 바이오 관련주의 특징을 보면은 향후 기술 수출이 기대되는 종목이 강했죠. 니가캔 바이오가 상당히 강했고, ABL 바이오가 강했고, 부척경 같은 종목도 오늘 상당히 강세를 보이면서 이와 같이 신약 개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그다음에 기술 수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또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에서 중소형 바이오테크 관련주들이 주가가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에 있는 이제 바이오테크 이제 ETF를 보면요.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의 바이오 ETF라 바이오 중소기업 ETF라 할 수 있는 IBB라는 그런 ETF가 있습니다. 티커명이 IBB입니다. 이 IBB 그 ETF를 보면은 최근 강한 상승세를 보이죠. 여러분 차트가 보이죠. 그러면서 지금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죠. 이와 같이 미국에서 중소형 바이오 관련주들이 상당히 흐름이 좋다는 얘기죠. 이렇게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것은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미국에서도 바이오 관련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바이오 관련주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바이오를 매매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요. 바이오는 단타해가지고는 돈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는 바이오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좀 중장기로 가져가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바이오 관련 중에서 그러면 안 오는 종목이 뭐가 있냐, 또 여러분들이 저한테 반문을 하겠죠. 항상 안 오는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보면 셀트론 형제들 안 올랐죠. 셀트론 형제들 안 올랐죠. 셀트론도 보면 주가 이제 바닥권에 있죠. 바닥권에 있죠. 안 올랐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금년 1월 달부터 지금 바닥권에서 장기간 행보하고 있죠. 셀트론 같은 것은 바닥권에서 강한 탈출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셀트론 같은 종목, 셀트론 같은 종목의 저는 보면은 이 종목은 매수를 해가지고 좀 길게 투자하면 분명히 돈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셀트론 제약도 지금 주가가 안 움직였죠. 다른 바이오들은 많이 움직였는데 이런 셀트론의 형제들은 주가가 전혀 안 움직였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 바닥권에서 장기간 기고 있죠. 행보하고 있죠. 오늘 이 꼬리가 좀 달렸는데요. 내가 보면 셀트론 형제들 다음 주에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이런 종목들 한번 관심 가져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갑자기 이제 또 바닥권에서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하나 있죠. 한월 바이오파마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최근 한 달 전에 주가가 이렇게 급락했던 이유가 그거죠. 미국에서 공동 임상을 하고 있는 이제 바이오 업체가 최근 임상 발표를 좀 딜레이한다, 연기한다는 소리 때문에 주가가 좀 빠졌죠. 제가 보면 이제 그 임상이 잘못된 거 아니라 발표를 좀 연기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처럼 만에 이제 바이오가 강하고 그동안 소외됐기 때문에 한올 바이오파마가 강하게 오르고 있죠. 이 한올 바이오파마도 한번 관심 가져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보면은 셀트론 형제하고 그다음에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안 올랐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매매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전 관련주 좀 이야기를 할게요. 원전 관련주가 두산 LPT가 좀 악재가 나왔죠. 두산 LPT가 좀 악재가 나왔죠. 두산 LPT가 오늘 좀 약세를 보인 이유가 그거죠. 두산의 지배구조를 한번 보면서 잠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원래 두산이라는 회사가 재무구조가 이렇게, 재무구조가 아니라 사업구조가 이렇게 돼 있었죠. 두산 밑에 주식회사, 지주회사 두산 밑에 두산 NLBT가 있고, 두산 노보티스가 있고, 두산 테스나가 있었죠. 두산 NLBT 밑에 두산 바켓이 있고, 두산 펠셀이 있었죠. 이런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두산그룹에서 구조조정 사업 개편안을 발표를 했죠. 그 밑에 그동안
두산 NLBT에 있던 두산 바켓을 두산 노보티스 밑으로 이제 자회사로 편입시킨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두산 NLBT는 주가가 하락을 했고, 오늘 두산 노보티스는 급등을 했죠. 그러면 두산 노보티스가 급등한 이유가 뭡니까? 자, 두산 노보티스가 노보티스죠. 계속 적자가 나고 있죠. 계속 두산 측에서 적자가 나고 있으니까 여기 밑에다가 알짜배기 이제 건설기업체를 붙인 거죠. 그러니까 두산 바켓이 매년 한 1조 이상 영업이익이 나고 있죠. 그러면은 연결로 두산 노보티스는 이제 연결로 흑자 전환이 가능하죠. 그래서 계속 적자 구조를 좀 어느 정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보면 의도적으로 두산 바켓을 두산 노보티스 밑으로 이제 편입시킨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제 두산 NLBT는 우량 자회사를 하나 뺏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두산 NLBT는 악재로 작용하면서 오늘 두산 NLBT가 주가가 많이 빠졌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두산 NLBT는 이 좋은 회사를 뺏겼으면서 얻은 게 뭐냐? 자, 매년 두산 NLBT 같은 경우는 한 1,000억 이상 연결 영업이익이 잡혔죠. 그런데 이번에 연결 영업이익이 이제 없어지죠. 그러니까 악재죠. 반면에 1조 2천억 정도 그 부채를 탕감되는 효과가 있다 그러는데, 제가 보면 1조 2천억보다는 그동안 연결로 들어오는 연결 영업이익이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두산 NLBT가 상당히 주가가 약한 모습을 보였고, 오늘 두산 노보티스는 강하게 상승을 했죠. 근데 제가 보면 이제 두산 NLBT도 어느 정도 오늘 악재가 좀 반영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산 NLBT를 가지고 계신 분들, 이제 가장 핵심 포인트가 그거죠. 앞으로 이제 두산 NLBT 주가의 향방 결정한 것은 다음 주 17일 날 채권전이 수주가 되냐 안 되냐가 가장 포인트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온전 쪽에 저는 보면 이제 다음 주 7월 17일 날 채권전 이제 최종 발표를 앞두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또 경제신문에 보면 윤 대통령도 원전 세일즈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죠. 이번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한 윤 대통령이 자기 선거 공약이 그거죠. 해운전 10기를 수주하겠다는 얘기, 그 선거 공약으로 발표를 했죠. 그래서 원전 세일 제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이번에 체코 대통령을 만났고,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정상들하고 계속 원전 외교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은 우리 원전 관련주가 그동안 주가가 못 갔던 것이 에스팅하우스하고 한수원하고 소송 때문에 못 갔죠. 일부 언론에 따르면은 지금 미국의 에스팅하우스하고 한수원이 합의를 할 것이다,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죠. 이런 것도 원전에 관련주기는 상당히 호재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계속 강조드렸던 거,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주가 진짜 잘 가죠. 가만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요즘같이 힘든 장에서도 주가가 더블 이상 났죠. 수익률이요. 더블 이상 수익률을 거두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 우리 기술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완전히 바닥권부터 이야기했죠. 1300원, 1400원 때도 이야기하면서 한번 최소한 7월 말까지는 가져가 보라 그랬죠. 거의 이제 더블 이상 난 사람들이 저 이야기를 듣고 투자하신 분들은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일단은 계속 한번 홀딩 하셔 보시고요. 원전 관련주가 이제 좀 보면 또 새롭게 움직이는 종목이 있죠. 오늘 보면은 한전기술이 조금 트리거리고 움직이고 있죠.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설계할 수 있고 시공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업체죠.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주가가 못 올랐습니다. 5천원 만에 오늘 강하게 움직였네요. 최근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수반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보면 한전기술의 주가가 한번 또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니까 나는 원전 관련주를 못 샀다, 그러면 한전기술 같은 종목 한번 관심 가져봐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전 KPS도 있죠. 한전 KPS 같은 경우는 원전을 정비하는 업체죠. 한전 KPS 같은 경우는요. 한전 KPS도 그동안 못 올랐죠. 이와 같이 공기업인 한전기술하고 한전 KPS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 한번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예, 바이오는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면은 자, 셀트론 형제, 그다음에 한올 바이오파마, 그다음에 원전 관련주는 한전 KPS, 한전 기술을 한번 관심 가져보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자, 일요일 날이죠. 일요일 날 좀 공부 더 많이 해가지고 더 좋은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라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